다시 한번 볼게. 이 최승호의 대설주의보. 눈이 엄청 내린다고 미리 알려주는 기상청 예보. 그게 이제 대설주의보인데, 여기는 지금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시골 마을이, 산골 마을이 완전히 묻혀버렸어. 그런데 이게 1980년대에 발표된 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 반영론을 본다면 이 눈이 많이 내려서 산골 마을을 덮고 있는, 즉 억압의 상황은 군부의 어떤 그 군부 독재 아래, 군부가 이제 쿠데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부 정치란 포갑적 정치 상황,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텨내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어떤 민중의 현실적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현실 반영론에 입각한 거고, 사실 실제로 보면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현실 반영론을 한다면 그 억압과 독재, 군부 독재, 이런 것들은 강제, 강압, 힘, 권력, 위력, 이런 걸 의미하니까 이 시에서 어떤 시어들이 그런 위협과 위력과 강압인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곳에 대비되는 게 뭐 힘없는 민중들의 모습이고, 하지만 끝까지 참아내는 민중의 삶이란 말이야. 뭐 그렇게 대립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자, 해일이라는 게 바다에 일어나는 뭐 지진 같은 거잖아, 그지?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이 백색은 눈이 엄청 내려서 이렇게 쏟아져서 쌓여 있는 그 산들의 모습을 얘기한다. 제설차 한 대 없대. 눈 치워야 되는데 여기 올 수가 없죠. 이 현실 상황이야. 억압된 상황, 눈이 엄청 내리는 걸 억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고립되고 암담한 상황이다. 제설차 한 대라도 오면 좀 나을 텐데 이것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다. 힘들지?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조그마한 숫덩이만한, 이건 작은 거잖아, 그지? 짧은 날개를 파닥해. 좀 미약하죠. 뭐가 미약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어떤 뭐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 큰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 파닥여봤자 너무 미미하고 미약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백색의 그 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백색의 산, 깊은 백색의 골짜기, 이런 것과 비교한다면 짧은 날개라는 건 미약한 행위, 별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작은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게 이제 굴뚝새고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자, 얘는 이제 굴뚝새가 미미한 존재고 작은 존재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짧은 날개를 파닥이는데 그것도 상황을 극복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작은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다 전부 다 이 눈 속에 갇혀 있는, 즉 여기서는 눈보라에서의 피해를 입을 대상이니까 피해 대상이 되겠지. 피해 대상.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등산객들 길을 조난을 당하고, 외딴 두메 마을은 길이 끊겨버려. 그러면 고립되어 있는 거고 암담한 상황이 되겠지. 은하수가 펑 쏟아져 날아오는 듯, 계속 비유적 표현 나오는데, 덤벼드는 눈, 강압이니까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지.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 군단, 여기 의미의 핵심이지. 군단, 눈보라 군단, 백색의 계엄령. 자, 군단, 백색의 계엄령, 군부독재라고 그랬는데 요 두 가지하고 반대되는 대립된 개념이 바로 등산객과 나왔던 두메산골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되겠지. 이렇게 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거세게 몰아치는 눈보라, 백색의 군단,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다음 사면으로 이거 다시 정리해 줄 거야.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이렇게 봤자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지.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아까 날아갔던 굴뚝새가 날아온단 말이야.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의 몸을 감춘다. 자, 뒷간의 몸을 감춘다. 이 뒷간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여기는 굴뚝새가 살아남기 위해서 머무를 공간이지. 머물 공간. 생존하기 위해서 머물 공간이 바로 뒷간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눈보라 군단과 백색의 계엄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굴뚝새에게는 뒷간이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 자, 여기서 부리부리한 솔개가 바로 굴뚝새한테는 천적이고요. 아까 나왔던 대립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두메산골 등산객에 해당되는 게 누구라고? 굴뚝새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군단과 계엄령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설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굴뚝새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가 설계고 굴뚝새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뒷간밖에 없다.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도 있을 뿐. 요것도 여기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산짐승.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피해자들에 해당되는 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산짐승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하나 소나무 가지들. 왜? 얘는 부러지는 거니까 역시 소나무 가지도 역시 연약하고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뭐할 듯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따가 반복되는 것도 다시 정리해 줄게.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구나. 또 나왔어. 이것도 반복되는 거야.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떼죽나무와 떼 끓이는 외딴집 굴등. 떼죽나무. 뭐 이건 산에 있는 거고. 떼라는 게 뭐야? 끼니 떼를 말하는 거. 이거 밥떼 이런 거야. 먹을 것을 끓이는 외딴집 굴등. 이 외딴집 굴등은 눈이 많이 오면 고립되겠죠. 이건 고립이지. 고립. 아까 끊겨버린 고립. 자,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 그런데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시어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 뭐냐면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반복. 뭐 예를 들어 해일처럼 굽이치는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백색의 산들까지. 그 다음에 조그만 숫덩이 함께 짧게 파닥거리며 계속 내려가면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눈보라 군단, 백색의 계엄령, 조그만 숫덩이와 파닥거리는 짧은 날개 쭉 내려와서 또 내려가면 몸하는 듯 계속 나와. 그다음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이렇게 계속 반복을 통했단 말이에요. 반복. 시어의 반복. 자, 반복은 결국 강조하고 있는 거다. 뭘 강조할까 여기서는? 운율보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눈이 엄청 내리는 이 눈보라, 눈이 쌓여가는 이 산골, 정말로 이 눈은 억압이고 위협의 대상이었다란 말이에요. 그것에 살아남기 위한 연약한 존재들의 어떤 삶의 생존에 그 아주 치명적인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조. 자, 그 다음에 뭐뭐하는 듯 이런 표현들은 다 직유법에 해당되는 거다. 직유법. 해일처럼 뭐뭐처럼, 그 다음에 부러질 듯 있을 듯, 뭐뭐처럼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색채 대비라고 했는데 색채 대비도 있어. 여기 나온 색채 대비는 백색이야. 백색이 자꾸 나온단 말이지. 이 백색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 의미하고 다르지. 색깔의 의미가 백색은 뭐야? 순결이고 뭐 정하고 깨끗한 거잖아. 여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알았니? 자, 백색하고 대립되는 색채 이미지는 뭐냐면 굴뚝새. 왜냐하면 눈이 딱 덮여 있는데 그 굴뚝새는 하얀색이 아니거든. 색채 대비를 말하는 거야. 숫덩이, 이것도 시커멓잖아. 숫덩이,
조그마한 숫덩이 굴뚝새, 얘가 바로 시커먼 굴뚝새니까 흰색에 대비되는 색채 대비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 나와 있던 시하고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포스터 속의 비둘기에도 이렇게 현재형이 계속 쓰이면서 현재 상황을 부각시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자,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이런 부분이 현재형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이 억압과 구속, 통제, 그 다음에 뭐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현재형을 썼다. 날아간다. 그 다음에 쭉 다시 날아와서 몸을 감춘다. 이렇게 현재형 쓰고 있단 말이야. 뒷간에 몸을 감춘다. 현재형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문제는 여기도 대조의 시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야. 대조. 우리가 알다시피 눈과 관련된 건 다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본다면 1980년대 군부 독재라 했잖아. 억압, 수탈, 막 강제, 폭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은 다 눈이야. 예를 들어 굵은 눈발이 내리고요. 눈보라가 치고요. 눈보라 군단이 오고요. 그다음에 백색의 계엄령, 그다음에 하나 조심할 거 부리부리한 솔개. 눈이 부리부리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면 걔가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거야. 누굴? 굴뚝새를. 굴뚝새 입장에서는 공포지, 그지? 자, 그런 것들이 이것이 폭력이고 군부독재의 강압이라면 반대되는 내용들은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피해 대상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 눈밭에서 살아남기 위한 굴뚝새,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굴뚝새, 또 등산 갔다가 고립당한 등산객, 그다음 외딴 두매 마을, 고립된 마을,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 부러짓한 소나무 가지들, 그리고 외딴 집에 고립된 굴뚝에 연기나는 그 굴뚝 외딴 집이 바로 모두 이런 눈과 같은 강압과 폭력, 독재에 희생되는 민중들을 의미하는 거야. 민중. 그렇지만 이 민중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생존하고 이겨내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군부 독재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자유를 박탈된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우리 민중의 모습을 여기서는 희생된 민중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같은 그 시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놔야 돼. 뭐라 했지? 제일 처음 나온 게 굴뚝새, 등산객, 그 다음에 또 외딴 두매 마을, 외딴 집, 또 길 잃고 굶주리는 뭐 있어? 산짐승들, 그 다음에 소나무 가지, 부러질 것 같은 이런 애들은 모두 눈과 관련된 억압과 강압과 폭력의 대조적인 의미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 요게 대설주의보야. 자, 1번 문제부터 보세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시작품에서만 물어보는 질문이야.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 1번. 가는 나와 달리. 자, 그럼 포스트 속의 비둘기는 대설주의와는 달리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 아, 벌써 풀렸네. 현실 상황에 대한 현장감 드러내는 현재형을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 모습이 이래. 먼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장성. 근데 여기 무슨 추측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우의적이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비둘기 얘기를 들었다고. 그건 우의적이라고. 현재형을 썼다는 건 추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 1번. 2번. 가는 나와 달리 인칭대명사를 활용하여. 가의 인칭대명사 뭐 나와? 그라고 나왔잖아. 근데 그가 뭔데? 포스터 속에 비둘기,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력 다 잃어버린 현대인. 그걸 비둘기로 상정하고 그라고 얘기했잖아. 맞았지? 내가 얘기했던 화자의 주관적 인식. 나는 아닌데 그건 화자의 정말 개인적인 주관적 인식이겠지. 자, 나는 가와 달리 나의 색채가 나와. 아까 나왔지? 백색. 또 색채가 뭐 나와? 반대?
수덩이가 까맣지 뭐야.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와 달리 직유법을 통해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직유법을 통해 대상을 환기했다. 환기가 뭐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겠단 말이야.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이거 봐봐. 오, 그렇지. 눈이 오면 저렇게 해일이 치는 거랑 다름없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지. 이걸 상기시켰단 말이야. 그게 환기야.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내가 얘기했듯이 현재형을 통해서 현장감, 지금 현재 상황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이야. 절대로 가는 추측이 아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에는 추측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 뭐뭐 할 듯.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있을 듯. 앞으로 부러질지도 몰라. 이거는 추측이야. 그래서 여기는 가와 나가 바뀌었다고 보면 돼.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는 집통이고 여기는 도피처 뒷간. 이 집통은 원래 비둘기가 살던 곳이야. 근데 다 떠나버렸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적절한 거. 비둘기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 맞았고요. 굴뚝새가 실제 밝혀지는 굴뚝새의 실제 아니야.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은 비둘기가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가치가 부정되는 공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억은 비둘기에게 불안을 겪게 하는 공간. 거기가 원래 자연스럽고 원래 살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되겠지. 니은은 굴뚝새에게 안정을 주고 이거 맞았네. 그지?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비둘기가 머물다가 떠나버렸어. 비어버린 공간이고요. 원래 있던 공간이야. 니은은 굴뚝새가 숨기 위해서 찾은 정답은 4번이네. 그지? 기억은 비둘기에 대한 연대감 아니고 굴뚝새에 대한 연민을 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연민을 환기한다? 좀 그럴 수도 있어. 거기밖에 숨을 데가 없나? 이렇게 하면 연민도 되겠지. 근데 적극적으로 그거를 표현한 건 아니다. 자, 2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거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떠든 게 다 여기 있을 거야. 자, 가와 나 모두 자유가 상실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맞았죠? 그 다음에 가는 현대문명과 관련해서 인위적이고 획일성에 매몰돼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우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군부독재의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 1980년대 폭력적 시대상을 우의적으로 역시 드러내고 있고 공포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했던 민중의 모습을 바로 억압에 숨도 못 쉬던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 인위적 산물 포스터 수많은 복사 뭐라고? 이거는 현대문명의 획일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다. 맞았고 2번 눈보라속 백색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등산객들과 요거는 대조라고 그랬지. 대조 존재로서 하면서 군부독재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맞았고요. 3번 가해 한때 지붕마루 비둘기의 과거에 자유롭게 논일른 곳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깊은 백색의 골짜기 밖 자유가 억압되어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공간이 아니고 백색이 바로 자유를 상실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자체가 백색의 골짜기가 상실된 상황이야. 지금 현재 상황이야. 상실된 현재를 의미하는 거다. 억압의 상황, 폭력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어. 해석 틀렸다. 요 부분이 틀린 거야. 백색의 골짜기는 이전 상황이 아니다. 자, 4번 갑시다. 가에서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대. 자유를 잃어버렸어. 현실은 문명에 갇혀버린 거지. 나에서 조그만 숫덩이 짧은 날개 파닥여도 이거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이 짧은 날개를 파닥거림으로써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야. 미약한 행동이야. 하지만 이거는 민중이 끝까지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차라리 죽지 못해 사는 게 바로 우리고요. 나에서 어디 불임이란 솔개
위협적 존재 떠올리는 말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여 자유를 억압하던 당시 현실을 화제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거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깊은 백색 골짜기는 상실 이전 상황이 아니라 상실된 현재 상황을 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